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만 한번 쭉 다 늘어나 볼 거거든? 늘어나 볼 거니까 뭘 배웠는지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내가 복습시키는 것들 꼼꼼하게 잘 하세요.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돼. 그러기 싫잖아. 내용 다시 보기 싫잖아. 맞지요? 내용 다시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 푸는 건 꼼꼼하게 잘 푸세요. 겨울방학 딱 끝나고 나면은 거기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질 거야.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만들 거냐면 RPM이랑 센을 수상화를 다 풀어볼 거예요. 숙제 나갈 게 이제부터 RPM이랑 센이 한 단어씩 계속 나갈 거야. 됐니? 그래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겨울방학 딱 끝났을 때에는 RPM과 센을 수상화를 다 끝내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교과서 문항들을 전체 다 모아놓은 게 내가 다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풀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끝내는 게 내 목표예요. RPM 수상화, 그 다음에 센 수상화,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퍼펙트 문제까지, 전년도 퍼펙트까지 풀리는 게 내 겨울방학 목표예요. 됐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것만 쭉쭉 따라오시면은, 밀리는 거 없이 쭉쭉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되면은 어지간해서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다뤄주기 시작을 하면 어지간하면 1등급 나와요. 구리고 빼고. 구리고는 간당간당 2등급 나올 거야. 그렇게 되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지간하면 그 정도까지 끝내면 다 1등급 나와요. 어지간하면. 됐죠? 거기까지가 겨울방학. 됐니? 됐어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자, 공부 스케줄 나랑 같이 짜가지고 공부할 사람들은 나랑 얘기 좀 해요. 알았죠? 그거 당연히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저쨌든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나랑 조금 얘기를 합시다. 그 사람들만. 알았죠? 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강제로 좀 시킬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채은이 말고요. 채은이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됐고. 서진은 나중 강제로 좀 시킬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자율에 좀 맡길게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랑 공부 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랑 일정을 좀 짜봅시다. 줌은 계속 켜져 있을 거니까. 알겠니?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쭉 되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진도 좀 나갈게요. 자, 다시. 자,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큰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가 배우고 있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고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두 군데로 쪼개놓은 게 수상이랑 수하예요. 수학 교과서 저 하나에 모든 게 다 실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아. 많이 얇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다뤄야 되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 갈래로 찢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1단원이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이 뭐였니? 라고 한다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겁니다. 다항식의 연산에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으며 나누기에서 좀 특별한 나눗셈이 있었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곱셈 공식 여러 가지도 있었지. 그것들 정리했던 파트가 저기 파트예요. 됐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항등식의 뜻이 뭐니?부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자, 서진아,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를 작성해서 뭐죠? 항등식 전에 검산식을 바탕으로 뭘 작성해 나갑니다. 항등식 처리해 나가십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먹는 게 여기 파트였지요. 그래가지고 뭐 대입해가지고 뭘 찾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은 해당하는 걸 가지고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래?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급했던 단원의 이름이 뭐였죠?
채연이 뭐였죠? 이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1단원이 끝냈던 거예요. 됐나요? 자, 인수분해까지는 내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봐줬던 것 같은데 인수분해를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럴 땐 저거 써라 저럴 땐 이거 써라 분명 내가 다 정해드렸어요. 맞나요?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정해드렸어요. 됐니? 그거 없이 감으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됐니? 감 아니야. 이럴 때 저래 쓰고 저럴 때 이래 쓰는 거야. 됐죠?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경우는 니네한테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일 때 그거 쓰고 그거일 때 그거 쓰는 거야. 됐니? 여러 가지 섞어 쓰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밖에 없어 너희한테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어? 복잡한 거 어차피 등장하지도 않아. 간단한 것만 딱 등장할 거야. 그거까지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제일 복잡한 게 뭐 요런 걸 거 아니야.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1이요. 채연아 얼마 더하지? 인수분해할 거야. 얼마 더해? 바로 나와야지요. 보기차식이잖아요. 보기차식이잖아요. 맞죠? 바로 나와야지.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뭐 해라. 뭐 했을 때 뭐 해라. 바로바로 내가 이런 거 다 잡아드렸어요. 맞죠? 태연이 나랑 이거 했죠? 맞죠? 수업했던 거 맞죠? 맞죠? 영상 봤죠? 맞죠? 오케이. 그런 것도 했었고요. 항이 5개 이상일 때 어떻게 처리해라. 단일 문자에 대해서 3차 이상 어떻게 처리해라. 다 정해드렸어. 됐니?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영상 다시 보세요. 영상 다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됐죠? 됐니? 그래서 이거 분명 그렇게 얘기했고요. 큰 2단원 이름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자 서진아 큰 2단원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뭘 같이 처리할까? 오늘 배울 거. 응?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큰 2단원이 되어질 겁니다. 됐니? 그랬을 때 거기에 첫 번째 중단원이 뭐니 그러면 복소수예요. 두 번째 중단원 이름이 뭐니 그러면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세 번째 중단원 이름이 뭐니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네 번째 중단원 이름이 뭐니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은 파트예요. 될까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만 한번 보자. 자, 복소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자, 유찬아, 복소수는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수 전체, 수 전체, 수 전체, 수 전체를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대신 복소수에서는 미리 알아둬야 되는 형태의 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죠? 싹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성질들 싹그리 싹싹 다 긁어낼 겁니다. 빈칸 문제로요. 됐니? 빈칸 문제로 분명 낼 거니까 싸그리 싹 다 외워두세요. 됐죠? 분명 다 정리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관련 이야기들 진행을 하면서 2차 방정식에서는 크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니? 라고 얘기한다면 크게 총 3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 됐죠? 첫 번째는 뭐와 뭐를 동시에 줬을 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자, 다시 묻자. 서진아, 2차 방정식? 아니지. 왜? A가 0이 아니셔야지만 2차 방정식이 되어지십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X라고 하는 게 알파라고 하는 거 또는 X라고 하는 게 베타라고 하는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 방정식과 근을 동시에 줬을 때 라고 정리를 해놨었고요. 저랬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총 몇 가지 있었지 유찬아? 몇 가지? 3가지. 맞죠? 첫 번째, 자 오늘 문제 풀면서 나한테 질문한 사람들 내가 요거 대입하면서 분명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허수 부분 해가지고 알파 세제곱이 실수일 때 문제 있었죠? 그 문제 했을 때 차수 내리기로서 문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입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 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 뭐였죠? 방정식의 뜻으로서 문제 풀 때요. 방정식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런 얘기. 어떤 얘기?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0이고요. x가 1이 근일 때 라고 한다면 대입하면 바로 k 등장하겠지. 방정식의 뜻이잖아. 저걸 참으로 만족하는 해가 우리는 x가 1이라는 거니까 1되면 참인 k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방정식의 뜻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지? 차수를 내리는 작업이요. 자, 차수 내리기라고 하는 게 오늘 내내 풀어드렸던 문항 거기 있었습니다. 알파 세제곱이 실수일 때.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차수를 계속 까내려 갔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정리됐다? a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0이라 쓸 수 있고 a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 더하기 c라고 하는 것 0이라고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은 하고 넘긴다고 생각하면 차수 내리는 작업으로 쓸 수 있다. 제곱이 1차가 되는 거잖아. 태연이 맞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차수 내리는 작업을 쓸 수 있다고 했고, 자,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진아?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는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 얘기했었고, 됐니?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저 녀석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게 지금 얼마일 거다? 그게 지금 0일 거다. 이런 모양으로. 됐니? 그럼 얘 언제 쓰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디 범위에서? 채은아?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걸 미리 구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채워 넣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디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 안에서의 인수분해를 해나갈 때에는 항상 근을 구해서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얘를 우리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2차 방정식을 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만 준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2차 방정식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근이라고 하는 거와 개수라고 하는 거 사이에 관계예요.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자, 선생님이 자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먼저 작성하라고 하는 거 뭐였죠? 유찬아? 너 모르면 안 돼. 몇 번 얘기해줬어.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무조건 작성하고 시작하시라고요.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됐어요? 오늘도 그 문제 풀 때, 차수 내리기 문제 풀 때 얘부터 작성하고 봤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a분의 c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 우리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신다고 보면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보자.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존재하지, 서진아? 몇 가지? 세 가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총 이렇게 되지만 이때 용도라고 하는 것만 하나가 더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떤 거? 완전 제곱식 만든다. 요런 거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 까지 정리를 해놨던 거였죠. 됐나요? 끄덕이지 마시고 분명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가 더 있다라 생각하면 켤레근 조건이야. 켤레근 조건. 켤레근 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
실수냐, 유리수냐, 무리수냐, 실수냐, 유리수냐 조건을 따라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들이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됐지? 자, 그렇게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있고, A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우리는 한 근을 M의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은 M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이럴 때 A, B, C 조건은 뭐라고? A, B, C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다 유리수입니다. 라고. 예. 예. 일단 원장님 주문죠. 예. 자, 다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했대. A가 뭐래?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M 플러스 NI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N 마이너스 NI라고 한다고 했고, 자, ABC 조건. 자, 채은아, ABC 조건 뭐였지?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던 거지? 자, 2차 방정식을 취급했던 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주제까지 정리를 했던 거예요. 될까요? 자, 다시 보는 사람들은 요거 내용들이 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요 내용들 빈칸 뚫어서 다시 낼 겁니다. 복습하세요. 분명 노트나 책이나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분명 적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다 지울 거야. 어차피 여기 이거 들은 거 처음 아니니까 내용은 분명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할게.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 3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3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거에 대한 이야기야. 됐지? 자, 그럼 다시. 자,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방정식 왜 푼다고 했었죠? 방정식 왜 만들어 온다고 했었죠? 왜 만든다고 했었지? 자, 함수부터 가자. 함수 왜 만들었다고 했죠? 자, 생각 없이 문제 풀지 마세요. 분명 알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함수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려고 만든 거예요. 됐죠? 그래프 그리려고 함수 푸는 거고, 결국에 모든 함수 문제는 그래프 그리려고야. 그게 결론이야. 됐지? 자, 방정식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x값 혹은 y값 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부등식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x 범위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부등식이에요.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가는 이유는 왜 구해요? 왜가? 라고 물어본다면. 자, 함수 입장에서 어떤 단어와? 만난다의 단어와. 승민아, 함수 입장에서 만난다와 방정식 입장에서 뭐와 같다? 등호, 즉 연립한다와 같은 소리다. 됐니? 연립한다와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갈 때 왜 가?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뭘 찾기 위해서?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던가 혹은 교점에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됐니? 맞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얘에서 여기 왜 가? 라고 한다면 교점 x좌표 같은 말이 뭐야? 여기에서는 실근 구하던가 실근의 개수 구하려고 갑니다. 라고 무조건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 됐어요? 저거 어떻게 쓰는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저거 다시 한번 또 그릴 거야. 됐죠? 자, 부등식에서 함수로 가는 이유 왜 가니? 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자, 함수 입장에서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위치관계로 해석해야 되는 건 부등식에서는 다 크다, 작다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걸로 해석되기 위해서 좌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행하시는 겁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저거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야. 2차 부등식 하면서. 됐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할 거니까 잘 좀 잡아두시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함수의 최대라고 하는 거와 최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진행했었고, 자, 최대점과 최소점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 꺼낸 적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며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본 적 있어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면서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풀었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모양 어떻게 되는지 다 정리했고요. 됐죠? 연립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까지 정리했던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의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한 거고, 자, 오늘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갑니다? 5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등장할 거냐면 페이지는 7페이지 보고 같이 보시면 돼요. 7페이지 보고 같이 보시면 돼.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부등식은 뭐가 등장할 거냐면 연립일차 부등식이야. 어떻게 푸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부등식은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게 뭐니? 그러면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번째 배울 게 뭐니?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요 네 가지라고 하는 거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기 파트는 끝. 될까요? 될까요? 돼요?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는 아마 요 2개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오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최대한 2개 다 정리를 해볼 건데 시간 안 되면 하나만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바로 또 시작을 해보자.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나가실 겁니다. 자, 페이지는 7페이지 같이 보시고요. 7페이지 같이 보시고요. 페이지는 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보시면 몇 번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 거냐면 7페이지 보시면 몇 번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 거냐면 봐봐. 자, 연립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할 거는 836번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요. 나머지 위에 3개 풀 시간 드릴게요. 836번 볼게요. 836번. 자, 836번. 자, 지금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836번 한번 봅시다. 자, 836번 갑니다. 자, 836번. 자, 다음 연립부등식 해가 없는 거죠. 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겹치는 게 없는 걸 설명하는 거야. 자, 겹치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볼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1번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생기면서 x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x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작거나 같대? 5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이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뭘 찾는 거다? 겹치는 거 찾는 거야. 겹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진행하자. 위에 있는 4x-7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7이 나오면 12가 될 거고. 맞아요? 그럼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4x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라고 하는 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아래 존재하는 이 녀석은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걸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겹치는 건데 어디 위에서?
수직선 위에서 겹치는 걸 찾는 게 우린 연립한다를 얘기하는 거야. 부등식에서는. 가능하겠죠? 자, 그럼 봐볼게. X축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선이 길게 하나 뽑을 거야. 그럼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3이니까 그것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파트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 여기 파트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초록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거. X가 얼마일 때만 겹치게 되는 거니, 서진아? X가 3일 때만 겹쳐지는 거니까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3입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겹치는 거 범위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겹치는 거 범위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자, 2번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2번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해볼 건데 2번에 있는 게 3에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코가 마이너스 x가 플러스 9가 되고 5x에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크대요. 자, 한번 가봅시다. 위에 있는 거 초록색입니다. 자, 태연아, 위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보자. 몇 x니? 3x인데 x 넘어오지? 몇 x니? 4x가 되고 마이너스 3이지? 넘어가면 얼마 되니? 얘가 12보다 큰 거니까 x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3보다 크다는 얘기고. 다시. 자, 서진아, 아래에 있는 거 보자. 아래에 있는 거 몇 x니? 넘어가면 몇이니? 그럼 5x가 뭐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럼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유찬아, x축이라고 하는 게 길게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맞죠? 그러면 2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2는 3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에 있으니까 2는 여기 있겠지? 자, 그럼 겹치는 건 뭐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범위였다는 얘기야. 아니, 대현아? 대현아, 3번 한번 가보자.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걔가 2x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작거나 같아 2배의 2x에 플러스 1보다요. 그 다음에 4x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가 뭐야? 3x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대현아, 위에 거 한번 정리해보자. 좌변 정리하면 2x고 우변이라고 하는 건 몇 x니? 4x니까 얘 넘어가면 몇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니까 넘어오면 몇이 되니? 플러스 8 아닌가요? 플러스 8이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자, 잠깐만 이름을 좀 딱 다시 까먹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준이라 봐봐. 여기 4x가 있고 얘 넘어가면 몇 x가 되니? 그냥 x. 맞아? 1 넘어가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짜잔 이러고 있어요. x축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있으면 4보다 마이너스 4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겹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승민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4. 됐죠? 오케이. 자, 4번 가볼게요. 4번. 자, 4번 보시면. 자, 4번 보시면 지금 거기가 0.2에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걔가 작거나 같아요 1보다.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양변에 15 곱하고 10을 곱하고 싶어. 세훈아, 10 곱하면 좌변 몇 x니? 2x가 되고. 그럼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11 곱하면 10. 2 넘어가면 몇이 될까?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라고 하는 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다음 밑에 있는 이 녀석은 x가 6보다 큰 거니까 x축이라고 하는 거 짜잔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묻자. 자, 유찬아,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는 없는 건 4번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5번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5번 마무리 지어갑니다. 5번 마무리 지어갑니다. 자, 위에 있는 거 5x에 5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2분의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작거나 같아요. 5분의 8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을까요? 자, 다면 다시 준이라. 자, 봐. 위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보자. 좌변 몇 x? 5x가 되고, 우변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다시. 자, 서진아, 양변 얼마 곱하자? 10 곱하면 몇 x? 몇 x? 그럼 넘어가면 몇 x?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x는 7x야. 자,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16이지? 맞아? 16이니까 5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지?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자, 그럼 태연아,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얼마와 얼마를 찍으셔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거를 찍으셔가지고 여기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래서 겹치는 거는 여기지. x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까지 정리하시면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야. 됐니? 자,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연립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다 있어요. 됐니? 그래서 다 한 번씩 다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833번부터 35번까지요. 시간은 한 7분 드려볼게요. 그거까지 정리하고, 10분 드릴게요. 정리하고 하는 데까지 10분 드릴게요. 10분 시작. 시간 보이는구나. 시계는 여기 있어요.
됐어? 얼마 나왔어? 그래서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답을 봤는데 까먹었어.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아요. 안 되니? 됐어? 얼마야 그래서? 거꾸로 그럼 얼마야?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밑에는 다시. 맞아요. 요거 다시 맞았거든? 얘만 다시. 오케이. 칠판은 지워도 상관없겠죠? 응. 응. 잘하고 있네.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이거 다 몇 번이랬냐? 4번. 왜 4번인지는 알죠? 맞아요. 다 맞아요. 됐고. 걔 왜 막히니? X 범위 봐봐. 꼭 그러면 안 되는 거 몇 번? 그렇게. 됐죠? 다음에. 이거 범위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잘못됐네. 자, 마이너스 나눴잖아. 그러면 부등호.
부등호 바뀌어야지. 돼요? 얘도 부등호 바뀌어야지 그러면. 그럼 x번호 어떻게 돼? 그러면 밑에 거 할 수 있겠니? 얘는 두 개 가능할까? 네. 얘 됐고 얘는 얼마 나왔어? 해야 시간 저거 남았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구나. 오케이. 뭔지는 알겠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시간이고요. 문제 푸는 게 답은 4, 3, 5, 4예요. 4, 3, 5, 4, 4, 3, 5, 4, 4, 3, 5, 4, 4, 3, 5, 4, 4, 3, 5, 4.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갑니다. 태연아, 다음 거 갈게요. 됐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해당하는 표현 이렇게 등장한다 생각하면 우리 식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네. 얘는 무조건 길게 뽑아서 A가 B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고쳐서 우리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오른쪽 3개 푸는데 시간 4분 드릴게요. 시작! 네. 다 맞고. 태연이 다 맞고. 아니야, 그것도.
다른 사람은 숙제들 좀 하고 있어요. 숙제 프린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풀고 있어. 봐. 마지막 거. 응, 맞아요. 이게 숙제예요. 응, 그거 숙제야. 그 승민이는 아까 하다만 거 있지. 그거 좀 보고 있어. 자, 20초 남았습니다. 다 했네. 아니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중 제일 큰 정수 뭐야? 응? 오케이. 자, 여기까지면 다 된 것 같고요. 에이, 요것만 다시 한번 봐봐. 그거 마이너스 2 남아요. 오케이. 자, 답은 아까 다 한번 확인했거든? 그래서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2, 1, 마이너스 2. 계속 까먹네, 이름을. 준이라, 됐어요? 할 수 있겠어? 따로 봐줄 필요 있니? 괜찮죠? 자, 그럼 다음에 갈게. 다음 넘어갈게. 다음이요. 자, 연립샤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라고 중요한 수니까 오른쪽에 그 4개 문제 4분 드릴게요. 4분 시작. 여러 가지 조합하려 생각하지 말고 싹 다 이항에서 모양을 맞춰. 싹 다 이항에서 모양을 맞춰. 그래가지고 연립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A, B를 그때 보고 찾으면 돼. 됐지? 얘도 다 이항할 수 있지? 이걸 못 보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항하면 뭔가 보여. 됐죠? 봐봐.
안 되니?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두 개 정리하면 2 곱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나오는데.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9에 18이니까 2보다 작다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 어디 있어?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오는데. 응.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나오는데. 아니지. 반드시 수직선 그리 됐잖아.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2보다. 자, 여기까지 시간. 자, 시간 모자랐다. 손. 시간 모자르다. 오케이. 자, 답 쭉 부를게요. 3, 2, 3, 2. 다음에 3, 2, 7, 마이너스 5. 3, 2, 7, 마이너스 5. 3, 2, 7, 마이너스 5. 요거 내가 이따랑 나 보자. 이따 아직 보고. 3, 2, 7, 마이너스 5. 됐니? 됐어요? 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것도 내용 정리 따로 필요 없겠죠? 유찬아, 그거 풀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넘어갈게. 자, 44번부터 47번까지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좀 길게 줘볼게요. 시간 5분 줄게요. 시작. 보자, 아까 앞에 거. 잠깐만. 얘는 됐어? 얘도 됐죠? 그러면 식을 먼저 조정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야. x 어떻게 돼? 3a보다 큰 거 같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나누면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b지? 맞아?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려봐. x축이 있고 3a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b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얘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씩 다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수익선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이거 다시 두 개 풀어보고요. 뒤에 것도 지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빨리.
자, 여기까지가 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르다. 손. 오케이. 자, 시간 한 3분 더 드릴게요. 3분. 3분? 아니, 2분. 천인 다 했냐? 다시 한번 해봐, 천천히. 이건 맞는데 틀렸어요. 다 했어? 응, 맞아요. 얘만 틀렸고 다시 한번 해봐. 요거 냅두고 뒤에 거부터 해. 요거 세 개는 다 맞았고 요거 하나 틀렸어. 알았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 요거 세 개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요거 두 개만 지금 하고 요거 두 개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 알았죠? 요거 두 개 먼저 해봐. 5, 2, 7. 아깝다. 5. 아까워. 채은아, 그 마지막 거 있잖아. 마지막 거 그거 조금 틀렸어요. 47번. 이거 틀렸어요? 다음에 세 번째 거 틀렸어요. 자, 여기 있는 거 한 번씩만 좀 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자. 자, 44번은 따로 정리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45번, 46번, 47번 세 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845번. 자, 845번 보시면 자,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보고 있네. 자, 그래서 다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3x니까 넘어오면 x가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7이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간다 생각하면 6이 되니까 얘가 5가 되는 거 맞죠? 맞나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4x가 넘어오면 얼마가 되고 x가 되고 걔는 작아요. 1 마이너스 a보다. 자, 해를 갖도록 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를 갖도록 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봐야지. x축이라고 하는 게 짠 있으면 5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지금 크다가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1-a라고 하는 건 요게 되니까 자, 요렇게 되어지시는 거지. 그럼 결국엔 5라고 하는 게 1-a랑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 무조건 얘가 커야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여기서 좀 착각하기 쉬운 거는 같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같다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지? 같다라는 걸로 그리면 여기 이렇게 물리는 게 되는 거지. 자, 저 흰색과 핑크색이 물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해가 있니 없니 서진아? 흰색과 핑크색은 없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게 맞겠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46번, 846번도 한번 봐보자. 846번. 자, 해를 갖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3x가 a보다 작으니까 x라고 하는 건 3분의 a보다 작습니다. 첫 번째 하나 튀어나올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하면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걔가 크거나 같아요? 5보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짜잔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여기가 2분의 5가 되어져서 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칠해지면서
큰 쪽으로 가게 돼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를 갖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알겠어. 너는 알겠어. 자, 그런데 어디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같을 때가 중요한 거로. 같을 때가. 그럼 같을 때라고 하는 걸 얹어보자. 여기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러면 자, 혜연아, 해 갔니 안 갔니? 파란색이 초록 그 핑크 색깔이랑 초록 색깔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3분의 A라고 하는 게 뭐보다는 작아야 되며 2분의 5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며 맞아요? 같아도 우리는 겹치는 게 없겠네요. 됐죠? 그래서 A범위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였니? 라고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 찾아보시면 되시겠지요. 됩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847번에 자 걔도 마찬가지 847번에 우선 쪼개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의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작습니다. 5x의 마이너스 a보다. 자,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라고 하는 게 뭐보다 작다? 5보다 작거나 같다. 3x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a죠? 3x라고 하는 게 커요. 1 플러스 a보다. x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 중에 먼저 그려야 되는 건 얘를 먼저 그려야겠지. 맞아요? 왜?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A에 따라 바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고정된 걸 먼저 그리는 게 먼저겠지. 그럼 얘는 큰 거니까 어디야?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라고 하는 거가 해를 갖도록이지?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으면 가능하죠? 3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생겨도 가능하지만 두 개가 같으면 돼, 안 돼? 채은아, 같으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뭐만 되면 돼? 3분의 1 플러스 A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5보다 작으시면 된다. 자, 다 등호 많이 써놨더라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뒤에 거 바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정리부터 하세요. 준이다. 뭔 소리인지는 알겠죠? 알아야 돼.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모르면 모른다고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자, 48번부터 52번까지 시간은 좀 왕창 드릴 건데 하나만 좀 잡고 가게. 자, 처음에 얘기할 건 이런 얘기부터 좀 얘기하자.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우리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웁니다. 자, 그럼 제일 긴 변은 뭐지? A가 되고요. 나머지는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얘보다 짧아야 되는 거고 C라고 하는 건 뭐보다는 길어야 되는 거야? A 빼기 B보다는 길어져야 돼요. 됐나요? 다른 거 빼기가 제일 짧은 거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됐죠? 제일 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두 개 더한 것보다는 짧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되는 순서들을 해가지고요. 852번까지 주어진 시간 7분 드려볼게요. 7분 동안 한번 정리해 봅시다. 7분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모자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2분은 좀 추가로 드려볼게요. 2분. 사진이네요. 네. 유배 왔어요. 유찬이랑. 승민이도 있고. 승민이도 있고. 네? 승민이도 있고. 아 그렇군요. 누가는 누구 선이냐? 관계쌤. 아 그렇구나. 봐봐요. 잘못 체크. 요거 틀려. 맞고, 맞고, 요거 틀렸고, 요거 두 개. 답주고 볼게요, 그냥. 3, 4, 25초가 32야. 5, 15랑 30 사이. 다시 부를게. 3, 4, 25초가 32야. 그 다음에 51번에 5번. 52번에 15와 30 사이요. 15와 30 사이요. 자, 5개를 한 번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분명 활용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야. 활용 문제는 글만 읽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48번 한번 보자. 48번. 848번 한번 보시면. 자, 봐봐. 848번. 자, 보시면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하여 12자루 산다 그러면 자 500원짜리라고 하는 걸 개수를 x라고 할 거고 800원짜리라고 하는 걸 y라고 합시다. 그럼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얼마일 때 얘기하는 거야? 12일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500x 더하기 800y라고 하는 게 뭐와 뭐 사이 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200이라고 하는 거와 몇 사이? 8400이라고 하는 거 사이죠? 그러면 0 두 개, 0 두 개, 0 두 개, 0 두 개 다 지워놓고 생각하자. 그러면 72라고 하는 건 x, 5x 플러스 8y 얘가 지금 84요. 그러면 y는 하고 위에 자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형광펜이니까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x는 뭐야? 12에 마이너스 x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60에 마이너스 5 아니 x를 무슨 y지 자 5y라고 하는 게 8y가 되니까 3y 그러면 양변에 60을 빼면 12라고 하는 게 3y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약간 24가 되죠 y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4에서부터 몇 자루예요? 8자루 사이가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괜찮아? 돼? 준이야 돼? 오케이. 자, 49번 한번 보자. 849번. 자, 849번.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68보다 크고 72보다 작을 때, 자,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그냥 나 뭐라 둘 거냐면 x-2, x 플러스 2라고 둘래요. 근데 세 숫자의 합이 63보다는 크고 72보다는 작을 때, 자, 그러면 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3x라고 하는 게 5 사이와 63보단 크고 72보다 작대.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 24와 21 사이니까. 자, x는 짝수지? 이 사이에 속하는 짝수 x는 얼마예요? 22니까. 들어가니까 24 이렇게 되겠지. 되니? 돼요? 태연이 되니? 네. 오케이. 태연아 가능하죠? 준이라 돼요? 진짜 돼? 거짓말 아니죠? 오케이. 자, 다음에 850번. 둘레의 길이가 150cm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5cm 이상 길고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짧게 하려고 할 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먼저 그려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거기가 둘레가 1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길 x라 하고 여길 y라 하고 여길 y라 하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거에 그 녀석의 2배라고 하는 게 150이었던 얘기니까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건 지금 75라고 분명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5cm 이상 길다는 얘기니까 가로라고 하는 거는 y가 되고요. 세로라고 하는 건 x가 된다 생각하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5cm 이상 길대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찾아야 되는 거는 x범위니 y범위니. x범위만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y는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75에 마이너스 x니까 얘가 여기 쏙 들어가시면 답 정리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의 범위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몇 배보다 짧게 만들래요? 2배보다 짧게 만들려고 하죠. 맞아요? 같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짧으니까. 됐죠? 됐나요? 요거 고치시면 답 나올 거고요. 무조건 적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적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말뜻대로 하나하나 늘어놓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51번. 851번. 자, 얘가 지금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일 긴 변 x 플러스 5라고 하는 건 짧으셔야 돼요. 다른 두 변의 합 2x보다. 그 다음에 제일 짧은 변 x-2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보다는 기셔야 됩니다. 기셔야 됩니다. 뭐보다는요?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여기 3이요. 즉 x는 뭐보다 큰 거야? 5보다만 크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60cm인 끈의 양 끝을 x만큼 자른 후 세 조각으로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60의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가 x, 여기가 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변이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이 변이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답면 되는 거야? 자, 60-2x라고 하는 게 제일 긴 변이 되는 상황은 짧아야 돼. 2x보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길게 되는 거야? 15보다는 커지게 되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두 변에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된다면 60-2x라고 하는 게 된다 생각하면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셔야 된다고. 그래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3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x는 15와 30 사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안 되는 사람 빨리 지금 질문하세요. 태연이 괜찮아요? 서진아, 돼요? 태연아, 안 되는 거.
없죠? 자, 준이라 안 되는 걸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괜찮아요? 유찬이 됐어요? 승민이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 과부족에 있는 거 내용 설명만 좀 한번 하고요. 내용 설명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맞추고 끝낼게요. 거기까지만. 자, 갑니다. 자, 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과부족 관련 이야기인데 이거 그냥 과부족이 아니라 자, 우리는 줄 세우기라고 얘기할게요. 줄 세우기. 몇 번 가지고 좀 해볼 거냐면 856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856번. 자, 봐봐. 어느 반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아,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상황이네. 맞아요. 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상황입니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처음에 세팅하셔야 되는 거는 총 학생 수를 무조건 A로 두세요. 총 학생 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세팅해 놓으란 얘기야. 다른 문자로. 됐니? 됐어요? 자, 두 번째 세팅하실 건 뭐냐면 총 의자 수를 세팅하세요. 근데 총 의자 수는 무조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총 의자 수는 무조건 X로 세팅해 놓으세요. 무조건이야, 이건. 자, 첫 번째 저거는 A가 A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무조건 의자 수는 X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X에 대한 부등식이 등장하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등장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앉히는 명수와 한 줄에 앉히는 명수와 오른쪽에 한 줄에 앉히는 명수가 달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우선은 총 의자수가 몇 개 있죠? 서진아? 여기 봐봐. 문제 봐봐. 앞에 봐야지. 총 의자수 몇 개라고? 그러면 잘 봐. 거기에 앉는다라고 하면 한 의자에 5명씩 앉는 거지? 그러면 전체 의자 줄이 몇 줄이 있다, 태연아? 여기 봐야지. 거기 모르지. X줄이 있단 얘기야. 가능해요? 맞아요? 돼? 한 줄에 몇 명씩 앉히겠대요, 태연아? 몇 명? 5명씩 앉혀가지고 X줄을 꽉 채워서 5명을 앉히고 나니까 채연아 몇 명 남는데? 그러면 떨거지 8명이 있단 얘기지.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존재하네. 자, X줄이라고 하는 거를 앉힐 거야. X줄이라고 하는 거에 앉힐 거야. 자, 그러면 유찬아 한 줄에 몇 명씩 앉히겠대? 6명씩 앉히겠대. 그래서 쭈쭈쭈 가서 마지막 세 줄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는 한 명도 앉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능해? 그러면 의자가 애들이 앉은 의자의 수는 총 몇 개 있다는 얘기겠까? 대현아? 세 줄은 무조건 비워야 되는 거지. X-3만큼은 무조건 애들이 앉은 의자의 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 X-3번째 의자의 수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한 명이 앉아도 되고 2명이 앉아도 되고 3명이 앉아도 되고 꽉 채워서 6명이 앉아도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에 몇 명 앉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인원수에 꽉 채운다는 말이 한 문장도 없지, 지금 현재. 꽉 채워서 앉는다는 말이 한 문장도 없지. 마지막 줄이 꽉 찼다라는 소리가 한 문장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고 2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고 6명까지 꽉 채워서 앉을 수도 있는 거야. 최소 0명만 아니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 상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마지막 줄에 A명이라고 하는 게 앉는다는 생각하면 그 A명이 한 명 이상 6명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가능할까? 그럼 6명씩 꽉 차는 거 줄이라고 하는 거는 채은아 몇 줄이 생기는 거지? X-4줄만큼 생기는 거야. 자, 이거 이해 안 간다, 손. 빨리 얘기해. 어디요?
돼요? 대현이 됐니? 승민이 됐어요? 자, 준이라. 선생님 한 말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어요? 여기 x-4인 건 이해돼? 여기 왜 x-4야? 6명씩 안 쓰는 게 몇 줄 있단 얘기야? x-4줄 있단 얘기고 마지막 줄이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는 1명에서 4명, 6명 사이는 앉으면 끝난다 이 얘기야. 마지막 줄이 꽉 찼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됐어? 자, 납득 안 가는 사람 없다 이거. 알았죠? 나 분명 다 체크했어 지금. 지금 왼쪽에 있는 거에 검산식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지? 왼쪽에 있는 거는 5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총 학생 수가 되는 거고. 가능할까?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밑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라고 하는 거는 6에 x-4줄이라고 하는 건 6명씩 꽉 찬 거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이라고 하는 거는 1명에서 6명 사이에 앉을 수 있다며.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할 거다? 어떤 스몰 a를 더한 게 그게 지금 라지 a란 얘기야. 아, 그렇구나.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의 범위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거 6, 4이기 때문에 자,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야 우리는 a 범위, 즉 x 범위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 지금 x의 줄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됐니?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뭘 할 거다? a라고 하는 걸 같다라고 더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5x에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6x에 마이너스 24에 더하기 a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x에 넘어가면 플러스 32라고 쓸 수 있겠니? 채연이 됐니? 그러면 요 자리라고 하는 거를 저기다 때려 박아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32라고 하는 게 6, 4이니까 정리하면 x범위 등장하겠죠. 될까요? 됐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문제 풀이부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승민아, 요건 네가 쓸 줄 알아야 돼. 시나리오 네가 짤 줄 알아야 돼. 다 안 했죠? 하나 남았어.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나랑 확인합시다. 오늘 저녁에. 됐고. 너만 확인 안 했고 나머지는 다 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요. 자, 숙제. 자, 오늘 숙제 나간 프린트 수요일까지 그거 다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채점 해가지고 틀린 거랑 모르는 것까지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